안녕하세요. 법무법인 1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재욱 사무장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을 하고 어떤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놓았던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초창기다 보니까 이 좌우가 바뀌어서 좀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을 달으신 게 좌우가 바뀌어서 보기 어렵다고 댓글을 다셔서 오늘 시간을 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또 이해를 하기 쉬우시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 보통 예를 들면 아버님이 계시고 이제 여기 뭐 아들 있고 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2분의 1씩이 됩니다. 이 법정 상속분이죠. 아버님 만약에 10억의 재산을 갖고 계셨다.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그냥 사망하시게 되면 원칙대로는 5억씩 가져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10억 중에서 따님한테 3억을 증여를 했다고 봅니다. 생전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얼마가 남냐면 7억이 남겠죠. 이게 이제 상속 재산이 됩니다. 상속 재산이 되겠죠. 요게 3억은 증여재산, 요거는 나머지 7억은 상속 재산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원래 아버님이 그냥 돌아가시면 5억씩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따님은 3억을 받았습니다. 이미 생전에 3억을 받았기 때문에 빼줍니다. 아드님은 못 받았죠. 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5억을 가져가고 여기가 2억.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딸 같은 경우는 2억에 증여받은 3억 합쳐서 5억이 되고, 아들은 이 5억에 원래 5억인데 받은 게 없으니까 상속을 5억을 갖고 가게 돼서 똑같이 5억씩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부 증여가 있고 상당한 부분에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로 해서 자기의 원래 상속분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유류분 청구를 하느냐? 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님이 계시고 마찬가지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10억이 있었는데 이 중에 얼마를 증여를 했냐면 9억을 증여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증여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상속은 1억 원이 이게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제 상속재산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5억씩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은 하나도 못 받았죠. 여기는 9억을 받았습니다. 상속분이 없겠죠. 마이너스 4억입니다. 초과입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9억을 이제 초과 특별 수익이 되겠죠. 자, 5억이 그대로 갑니다. 아들은. 그러나 남은 재산이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이 1억은 아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원래 이 5억, 원래 이 5억의 절반입니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2억 5천이 됩니다. 2억 5천이기 때문에 2억 5천인데 실제로 상속으로 받은 게 1억밖에 안 됩니다. 1억밖에 안 되면 여기에서 유류분 2억 5천에서 상속을 1억을 뺍니다. 그러면 1억 5천이 남겠죠. 이 1억 5천을 이렇게 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면 7억 5천, 2억 5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유류분의 기본 공식은 유류분. 네.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증여재산이 나옵니다. 처음에 여기 유언한 게 있으면 유증도 합칩니다. 더하기 상속재산을 합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채무를 빼줍니다.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빼줍니다. 요거를 기초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상속인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갖고 있다가 증여하거나 뭐 이런 재산, 그리고 사망할 당시에 갖고 있던 재산,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속인 재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 갖고 있던 재산. 여기에다가 법정 상속분을 곱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10억이었기 때문에 5억이듯이 2분의 1 곱하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나오면 이게 상속분액이 나옵니다. 원래 자기가 취득해야 됐을 금액, 피상속인이 전혀 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2분의 1입니다. 자녀. 이걸 곱해주면 이 금액이 곧 유류분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유류분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류분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청구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유류분액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에서 아까 같이 계산해서 나온 유류분에서 내가 받은 만약에 증여가 있다. 그걸 빼줍니다. 또 상속에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상속도 빼줍니다. 이래서 남은 금액, 이거를 우리는 유류분 부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이 이겁니다.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산식을 보셨죠? 산식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이게 증여 유증도 들어갑니다. 더하기 상속재산 빼기 채무, 요게 기초재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곱하기 법정 상속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곱하기 유류분율. 요게 통합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유류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빼기 내가 받은 증여와 상속을 빼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상속은 아까 얘기한 순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인데 이게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법정 상속분이 아닙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볼펜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아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 2명이 있습니다. 10억이었죠. 자, 9억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1억이 남았습니다. 여기 상속은 상속재산으로 1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5억씩이었는데 9억을 받았더니 상속은 없고 여기는 5억을 가는데 실제로 받은 거는 1억이다. 그러면 유류분은 5억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2억 5천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죠? 1억 5천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예. 다시 설명드립니다. 유류분은 전체 재산에서 법정 상속분을 구한 다음에 내가 증여를 받은 게 있으면 증여, 상속을 받은 게 있으면 상속을 빼고, 그리고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7억 5천, 2억 5천, 유류분, 딱 이렇게 갈립니다. 네.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언제 상속재산 분할을 하냐? 유류분을 안 하고 언제 상속재산 분할을 하냐? 자, 10억 있었는데 얼마를 줬냐면 7억을 줬습니다. 얘가. 이건 안 좋네 이게 오늘. 7억을 줬습니다. 남은 게 얼마죠? 3억 남았습니다. 3억 남았죠. 자, 그럼 5억입니다. 여긴 7억이니까 상속이 없겠죠. 여기는 한 푼도 안 가져갔으니까 5억 그대로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3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3억을, 이 3억은 단독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3억 대 7억으로 갈립니다. 그러면 아까 유류분이 얼마를 했냐?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런데 내가 상속재산 분할로 이렇게 가져가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게 3억이니까. 그쵸?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속재산 분할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상속재산 남은 게 유류분보다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상속재산, 이게 상속재산이라기보다 구체상속분이에요. 이게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내가 상속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금액, 이 구체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많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상제분할. 이런 것들 상속재산 분할을 상제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우리나라 사람들 줄이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3억을 취득할 수 있고 유류분이 2억 5천이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남은 게 상속재산이 아까 9억을 증여하고 1억밖에 안 남았어. 내가 다 받아도 유류분 2억 5천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유류분으로 갑니다. 이거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이거를 보고 내가 뭐 구체적 상속분으로 받을 금액이 더 많은지 유류분으로 받을 금액이 많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분 산식이 있습니다. 유류분 산식. 아까 한 거 있죠? 자, 증여, 유증까지 포함합니다. 상속, 채무, 곱하기 유류분 비율, 유류분 비율, 법정 상속분의 곱하기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 비율을 합니다. 빼기 내가 받은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요거는 유류분에서는 기초재산이라고 부르고 상제분할에서는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유류분비율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 안에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류분 비율을 법정상속분으로 대치하고 내가 받은 걸 빼면, 각자 상속인들이 받은 걸 빼면
자연스럽게 구체적 상속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기 때문에 요 나머지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것도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뭐 다른 상속인들 받은 거 여기 이거 있는 거를 다 해서 하면 나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유류분의 기본 산식만 알면 뭐 이 상속재산 분할에 구체적 상속 분할 계산할 수가 있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해 보시고 내가 이 상속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자, 요거 기준입니다. 요거 증여, 상속, 채무. 요건 상속 채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상속재산을 상속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 상속분에서 받는 금액과 유류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느 쪽 이득인지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선택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류분을 했습니다. 내가 유류분이 이득이 돼서 유류분을 했어요. 유류분을 하면 이 안에서 아까 상속으로 받는 재산이 이제 공제하게 돼 있는데 순상속분이 나옵니다. 이 순상속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이거 갖고 그냥 상계분할 소송하면 판결 그대로 떨어집니다. 똑같이 거의. 왜냐면 이미 이걸 전제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증여로 인정된 거를 상계분할해서 증여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아까 같은 경우에 1억밖에 안 되더라. 그럼 1억 5천을 더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시는 게 아니고 곧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계 분할을 여기서 다퉈줍니다. 여기서 다퉈주고 그래서 계산을 뽑아내면 그러고 나서 유류분 판결을 받은 다음에 피고하고 이제 얘기해서 이거 받듯이 이렇게 됐다. 내가 소송을 해서 다 가져올까? 아니면 네가 그냥 도장을 찍을래?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주면 그대로 하면 되고 협의분할을 해가지고 내가 전부 다 취득하면 되고 만약에 저쪽에서 도장을 안 찍어준다. 협의분할에서 안 써준다. 피고가 다른 상속인이 그러면 그냥 상계분을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오늘은 언제 상계분할하고 언제 상계분할을 할지 언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지 언제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면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법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 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해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 형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저도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분, 20분 막 이렇게 끌어안고 전화기 끌어안고 못 해드립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